오늘 수업은 교과서 55쪽, 그다음에 56쪽에 있는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P, A, 요 B를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 겁니다. 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은 P, B바 A죠. 그래서 PA분의 PA 곱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때 당연히 분모 PA는 확률이니까 0이 될 수 없고 0보다 큰 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양변의 PA를 곱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A 곱이는 PA의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났을 때 A의 확률인 P, B바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P, A바 B, B가 일어났을 때의 A가 일어날 조건, 사건에 대한 확률은 P, B분의 PA 곱이죠. 그래서 또 PA 곱이가 P, B 곱하기 PA바 B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P, B가 0보다 크겠죠. 그래서 같은 PA 곱이지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 요 내용이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확률의 곱셈 정리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가 0보다 크고 PB가 0보다 클 때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A 곱이, 이 PA 곱이는 PA 곱하기 PB바 A거나 PB 곱하기 PA바 B, 요 순서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얘들을 문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제 2번 문제 보고 풀어볼게요. 자, 예제 2번은 여행 도서 6권과 자기계발 도서 3권이 꽂혀있는 책장에서 세민이와 유나가 차례로 책을 한 권씩 임의로 꺼낼 때 두 사람 모두 자기계발 도서를 꺼낼 확률을 구하여라. 자, 꺼낸 책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민이와 유나가 자기계발 도서를 꺼내는 사건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자, PA는 총 9권 중에 자기계발서가 3권이니까 PA는 9분의 3, 즉 3분의 1이겠죠. 자, 세민이가 먼저 꺼내죠. 자, 그러면 세민이가 한 권을 꺼냈기 때문에 남아있는 책은 8권, 자기계발 도서도 2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세민이가 자기계발 도서를 꺼냈을 때 유나도 꺼낼 확률은 8분의 2, 즉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A 곱의 계산은 PA 곱하기 PB바 A이기 때문에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에서 12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얘를 꼭 일식을 넣어서 풀지 않고 말의 의미로 해석을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세민이가 먼저 뽑을 거니까 9권 중에 3권, 그 다음에 남아있는 8권 중에 유나는 2권을 뽑게 되죠. 동시에 일어나니까 얘들은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에서 12분의 1. 바로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면 반드시 이 식들을 이용을 하지 않고도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뒤에 있는 문제 2번 볼게요. 자, 딸기 파이 3개와 오렌지 파이 5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서진이와 지은이가 차례로 파이를 한 개씩 임의로 꺼낼 때 두 사람 모두 오렌지 파이를 꺼낼 확률. 자, 차례로 꺼낸다고 했고 꺼낸 파이는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진이가 오렌지 파이를 꺼낼 확률은 8분의 5가 되죠. 그 다음에 파이 하나가 줄었고 오렌지 파이 하나가 줄었으니까 전체는 7개가 되고 오렌지 파이는 4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지은이는 7분의 4가 돼요. 해서 얘들을 곱해주면 14분의 5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굳이 서진이가 오렌지 파이를 꺼낼 사건을 A, 지은이가 오렌지 파이를 꺼낼 사건을 B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PA 곱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서진이가 오렌지 파이를 꺼낼 사건과 서진이가 오렌지 파이를 꺼냈을 때 지은이가 오렌지 파이를 꺼내는 거 해서 얘들이 8분의 5 곱하기 7분의 4 이렇게 써도 되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은 요거에 관한 내용이었고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도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예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4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하여 2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승민이와 희찬이가 차례로 제비를 1개씩 임의로 뽑는다고 한다. 한 번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을 때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과 희찬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각각 구하자 했죠. 자, 그럼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에 대해서 A라고 하고, 권승민이 그다음에 희찬이가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자, 승민이가 먼저 뽑기 때문에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BA는 20개 중에 4개 5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희찬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PB인데, 자, 희찬이가 뽑는 거 잘 한번 볼게요. 자, 희찬이가 뽑는 것은 2가지 경우를 더해줘야 돼요. 언제냐? 처음에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은 것과 그 다음에 2번째는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지겠죠. 자,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았다면 뽑는 확률이 5분의 1이죠. 앞에 뽑았어요. 그 다음 그럼 당첨 제비 전체는 당연히 19개인데 당첨 제비가 하나 줄어드는 거죠. 그럼 희찬이가 뽑을 수 있는 확률은 19분의 3이 되죠. 그래서 얘들을 곱해주면 95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째로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지 못할 경우는 뽑는 게 5분의 1이니까 뽑지 못하는 건 5분의 4겠죠. 자, 그러면 그 제비는 하나 줄었지만 당첨 제비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19분의 4가 되는 거죠. 해서 얘들은 95분의 16이 됩니다. 그럼 결국 희찬이가 당첨 제비를 뽑는 것은 이것 또는 이거기 때문에 2가지를 더해줘서 95분의 3 더하기 95분의 16, 95분의 19기 때문에 약분해주면 5분의 1이다. 자, 그럼 무슨 말이 되나요? 먼저 뽑든 뒤에 뽑든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같다는 얘기죠. 자, 얘는 먼저 뽑았지만 뒤에 뽑은 희찬이도 5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얘들을 반드시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식으로 전개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의미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자, 지금 희찬이가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 희찬이가 당첨 제비를 뽑는 거, 그러면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은 확률,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은 것 중에 희찬이도 당첨 제비를 뽑는 거죠. 자, 2번째는 승민이가 뽑지 않았을 때 희찬이가 뽑는 거. 그럼 승민이가 뽑지 않은 거에서 승민이가 뽑지 않았을 때 희찬이가 뽑는 거. 이 2가지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쓰기 시작을 하면 문제 자체가 매우 복잡해 보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푼 걸로 풀면 생각보다 조건부 확률의 문제, 곱셈 정리를 이용을 한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문제 3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나라 아동 중에서 7%가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데 전문가가 ADHD가 있는 아동을 있음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은 0.8. 없는 아동을, 자, 보세요. 있는 아동을 있음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할 확률을 0.8입니다. 자, 그런데 없는 아동을 없음으로 진단할 확률은 0.7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럼 ADHD가 있는 아동을 없음으로 진단할 확률은 얘가 있다고 진단하는 확률이 0.8이니까 얘는 0.2가 되죠. 그 다음에 없는 아동을 있다고 판별하는 것도 0.3이 됩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을 없다, 없는 것을 있다. 얘 2개의 합이 1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요 내용을 보고 요것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1번은 그 아동이 ADHD가 있고 전문가가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을 물었죠. 자, 전문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어떤 건가요? 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은 0.8과 0.3인 거죠. 자, 그러면 1번은
아동이 ADHD가 있고 전문가가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이죠. 자, 우리나라에 ADHD가 0.07, 7%가 있으니까 0.07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을 있다라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확률이 0.8입니다. 그럼 얘들을 해주면 0.056이 돼요. 자, ADHD가 없는 사람은 그러면 7%가 있으니까 93%가 없겠죠. 그래서 0.93 곱하기 없는데 없다고 진단할 확률은 0.7. 그래서 곱해주면 얘들은 0.651이에요. 그럼 지금 둘 다 있는 아동을 있다라고 판단하거나 없는 아동을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확률이죠. 그래서 3번은 1번과 2번을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0.056 더하기 0.651 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은 0.707, 70.7%가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 요거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했는데 지금 문제에는 얘들이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문제들을 풀어보면 요거까지 찾아낼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건부 확률일 때 곱셈 정리가 이용이 되는지 식을 쓸 수도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요 의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문제 요거 선생님이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온 문제인데 추가적으로 문제 좀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 B 두 팀이 축구 경기를 할 때 A팀이 이길 확률은 비가 오는 날에는 0.5,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0.8이라고 한다. 자, 경기가 예정된 날에 비가 올 확률이 30%라면 그날의 경기에서 A팀이 이길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 B가 조금 헷갈리기는 하지만 비가 오는 사건 자체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A팀이 이길 사건을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A팀이 이기는 사건이니까 B에 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때는 비가 올 때 A팀이 이길 수도 있고 또는 비가 오지 않을 때 A팀이 이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우리 요 식을 이 식을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는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 대한 곱셈 정리를 배웠으니까 얘들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만 한번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PA 곱하기 PA가 B가 올 때 A가 이기는 거. 그 다음에 얘는 B가 오지 않는다. 근데 B가 오지 않을 때 A가 이긴다. 요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요 중간에 요 식을 생략을 하더라도 얘를 보고 바로 B가 올 때 A팀이 이긴다. 요렇게 계산을 바로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B가 오는 건 0.3%고 30%니까 0.3이죠. 0.3%가 아니라 30%니까 0.3. 그 다음에 B는 A가 이기는 거. B가 오는 날 이기는 게 0.5죠. 그 다음에 B가 0.3이 B가 오지 않는 거니까 항상 확률의 합은 1. 그래서 B가 오지 않을 확률은 0.7이죠. 그리고 B가 오지 않는 날에 이길 확률이 0.8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을 곱해주면 0.15 더하기 0.56이어서 정답은 0.7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식을 쓴다면 꼭 이렇게 식을 써서 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풀어도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뭔가 내가 문제를 다른 형태로 얘들은 꼭 A랑 B를 할 필요는 없죠. 다른 식으로 계산을 해도 무방해요. 근데 선생님은 요 식이 이렇게 가는 과정을 반드시 이해는 하되 식을 쓸 때 예식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렇게 요식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은 A사가 65%, B사가 35%인데 각 회사의 자동차 중 소형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A는 20, B는 40%라고 한다. 자, 어떤 사람이 임의로 소형차를 한 대 구입했을 때, 자, 우리 조건부 확률이다, 그죠? 자, 어떤 사람이 임의로 소형차 한 대를 구입했을 때, 자, 소형차 한 대를 구입하는 사건을 A라고 하고, 자, 그 소형차가 B사의 확률을 B라고 합시다. 사건을. 그럼 우리가 얘들을 구해야 되는 건 소형차를 구입했을 때 그 소형차가 B사일 확률이다. 그죠? 자, 그러면 얘들은 BA분의 PA교 B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소형차를 구입하는 확률을 구해야 되죠. 자, 소형차를 구입할 때 얘가 A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65%니까 0.65인데 여기에서 A사의 소형차는 0.2만큼 가지고 있죠. 그러면 A사의 소형차를 구입을 하는 확률은 지금 65 곱하기 2 하면 13, 0.130에서 얘가 지금 130에서 소수 2칸 땡겨주면 0.13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B를 해볼게요. B는 점유율이 35%니까 0.35, 그 다음에 B사는 0.4, 얘들은 432에 140, 0.1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주고자 하는 BA의 확률은 A사의 소형차와 B사의 소형차를 택할 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0.27이 되죠. 자, 해서 이 문제에서 0.27분의 얘가 소형차를 구입을 하는데 B사의 확률은 이 파란색 0.14죠. 0.14. 그래서 27분의 1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하분수 형태로 확률을 나타내 주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이용을 한 곱셈 정리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대면 수업 때 좀 더 많은 문제를 다뤄볼 건데 우리가 오늘 한 내용 개념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다른 문제들도 한번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